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3하고 고2 모의고사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지문, 고3 지문부터 분석을 하고, 잠시만요. 고2, 고3 응용어법. 저는 그러면 요거를 3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3 그 지문은 맨 첫 번째 문장에 지금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자, with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photocopier in student libraries. 그래서 학생들 도서관에 photocopier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됨으로써 되면서 student tend to copy the relevant material for later use. 그래서 나중에 사용해야지라고 해서 그 필요한 자료를 카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는 학생들이 뭐 필요한 자료를 카피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이어질 텐데 그래서 그 카피를 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자, in such cases, the students are not always selective about what they copy.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진 팀장님, 여기 not alway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카피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항상 selective한 것은 아니다. selective의 뜻은 선택을 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호건 선생님, 네. 여기 학생들이 그러면 카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단점을 얘기할 것 같은가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 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내용이 학생들이 카피를 해서 자료를 뭐 보관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일단 잘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뭔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학생들이 선택을 잘 못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카피를 열심히 많이 했지만 시험 전날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자료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n addition 하고 게다가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단점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when most people photocopy material from books. 사람들이 책에서 어떤 자료를 복사를 할 때 they feel as if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뭔가 성취를 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취를 했다는 건 혹시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전교 1등의 노트를 복사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갖고만 있어도 되게 뿌듯한 느낌, 공부를 다 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서 너 그 과목을 공부했니? 그러면 결국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네, 자료만 갖고 있다가 시험을 망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쭉 보면 결국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취한 건 없고 그래서 마치 도서관에 책이 그대로 놓여 있을 때 그 안에 정보하고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다. 결국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체크 포인트는 as if 다음에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s if 가정법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요. 자,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as if 가정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as if 다음에 반드시 가정법만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as if 직설법 있고 as if 또 가정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만 예를 들면 자, 그녀가 마치 말을 하는데 as if she 자, is a teacher 이런 문장도 가능할 수 있고요. 문법적으로 또 하나는 as if she were a teacher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저기 김한미 선생님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녀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말한다인데 그녀가 선생님일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같은 문장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보는 가정법 과거형 문장인데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보면 그녀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이 아니면서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한다. 자, 그래서 as if 다음에 직설법을 쓰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뒤에 이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고 가정법을 쓰면 가능성은 없다.
맞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이 글을 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치 자기가 뭐라도 성취한 마냥 그렇게 느낀다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as if 다음에 직설법을 쓴 경우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자, 요 문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은 It's just as foreign. foreign이란 말은 외국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에 그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는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이다. 뭐만큼이나 모르는 것이냐? 그 책을 카피하지 않고 그냥 선반 위에 그대로 올려놨을 때 서가에 있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와 그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다름이 없다. 둘 다 내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좀 전형적인 가정법 문장인데요. 자, 가정법을 쓸 때 우리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김경준 선생님 저번에 가정법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할 때, 반대로 표현할 때 어떤 가정법을 쓰죠? 네,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 모양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동사를 과거형 동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유대영 선생님? 네, 과거 사실을 반대로 쓸 때는 나타낼 때는 가정법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네, 가정법 이름은 과거 완료이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동사 모양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헤드 PP.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면 됩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과거 완료라고만 얘기하면 요거를 헤드 PP를 쓴다라는 걸 의외로 한 3등급 정도 학생들은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까지 동시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정법 그러면 과거를 써야 될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될지 요거를 내용을 조금 보고 정확하게 유추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문장을 보면 자, although instances occur, 어떤 경우가 일어납니다. That partners start their relationship by telling everything about themselves to each other. 파트너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although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이 포인트가 아니라 뒤에가 포인트일 겁니다. Such instances are rare.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말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까요? 자,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 the amount of disclosure 여기서 disclosure이란 말이 어떤 나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거. 자, 그래서 노출하는 정보의 양이 increases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지금 주제문이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을 조금씩 늘려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좋다. 이런 내용 밑에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는 별 내용은 없고 그래서 요 원칙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너무 성급하게 자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라. 관계 초기에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요게 3번이 대세 줄이 쳐 있고 요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유형이고 근데 또 그만큼 여기서는 오답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대시를 딱 보고는 대시 틀린 것 같아요 혹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기로는 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 먼저 봅니다. 그러면 partners start their relationship 하고 by 블라블라는 일단 생략하고 그러면 partners start their relationship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러면 대시 접속사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보통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에 occur이라는 동사만 있고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what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선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hat 앞에 써 있는 occur이라는 것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뭔가 목적어나 보호 같은
명사절이 필요 없는 상태고 접속사가 올 수 없는 상태고 또 마찬가지 이유로 occur이 자동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도 올 수 없습니다. 명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혹시 앞에 instances라는 명사에 대한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절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관계사의 선행사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 관계사와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시 써있긴 하지만 요게 가리키는 선행사가 여기 지금 없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instance라고 생각하면 instances. 자, 그러면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김한비 선생님, 네.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여기 관계사 자리에는 어떤 형태를 쓰는 게 맞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요거를 혹시 관계부사 혹은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올바른 형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은 노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말 학생들하고 너무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혼자 조금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화와 관련된 어떤 눈의 구조적인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장의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문은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거냐면 두 가지 주요한 노화와 관련된 눈의 변화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첫 번째 변화는 요거고 그다음 밑에 쭉 내려가면 게다가 요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두 가지 눈의 구조적 변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용을 보면 나이가 들면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느끼시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책 읽기 같은 거 할 때 빛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가능한 그럼 해결책은 뭐냐? 불 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켰을 때 나이가 들면 또 불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좀 부시고 네, 저도 경험하는데요. 네, 눈이 부시고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adaptation 해서 뭐 적응 혹은 수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갈 때 아니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들어갈 때 여기 눈 수능, 뭐 명수능, 안수능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자, 연구를 해보니까 indicates 뭘 나타내냐 하면 the time takes for both types of adaptation increases with age. 그래서 이런 앞에서 위에서 얘기한 both types of adaptation, 그러니까 명수능과 암수능에 걸리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또 증가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갈 때, 그다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왔을 때 눈이 적응하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좀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자. 4번에서는 사실 4번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요. 결국 그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똑바로 찾을 수 있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어떤 수식어의 형태로 쓸 수 있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research indicate 연구는 밝혀줍니다. 뭘 밝혀주냐 하면 요 내용이 전부 목적어일 겁니다. 근데 안에 보면 지금 벌써 동사가 2개나 들어있고 아마 그럼 여기 대시 생략된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완전한 문장이 오는 형태일 텐데 자, 여기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이 the time takes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그럼 끊어져야 됩니다. 2개의 적응을 위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러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2개의 적응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나이가 들면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the time하고 time이 주어이고 그 다음 increases가 분명히 동사일 텐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지금 형태는 takes for both types of adaptation 이라고 써놨는데 요 모양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학생들은 요거는 알 겁니다. takes라는 모양은 절대 아니야 라는 것은 알 텐데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 김경준 선생님 보통 어떤 식으로 쓰죠? 뭐뭐 하는데 네, it takes tim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it takes 하고 time이 지금 목적어로 쓰인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꾸며줄 수 있는 형태로는 어떤 모양이 가능할까?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 포인트를 잡고 네, 3분 동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복사했을 때 마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얘기고, 저기서 사실은 작가가 의도한 바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낀다 라고 해서 as if they have actually는 빼겠습니다. accomplished 달성한 것처럼 느낀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as if 하면 무조건 가정법을 써야 된다 라는 좀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as if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설법으로 현재와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진짜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 have accomplished 현재 완료로 쓴 거는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같은 경우 보면,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문장 자체는 지금 현재형으로 써놨습니다. Information content of the photocopied sheet is just as boring as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도서관에 그 책이 그냥 카피를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 요거하고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카피라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비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카피된 상태의 종이와 카피하지 않았던 상태의 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피를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 언제 일어난 걸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has been left가 아니라,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표현할 때 쓰는 가정법은 김윤희 선생님 어떻게 쓰면 되죠? 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표현할 때 쓰는 가정법. 가정법? 네, 과거 여기 완료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요거를 현재 지금 시제로 쓰는, 현재 완료 시제로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로 표현해서 요것을 had been left라고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지금 instances occur 이라고 하고 대시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혹시 what을 쓰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접속사 대시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occur이 자동사고 뒤에 어떤 명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접속사 관계대명사 필요 없다는 뜻이고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that을 instances를 꾸미는 관계사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란 의미로 in which 라고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 4번. 네, 4번은 지금 내용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수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he time에 시간이 걸린다 라는 표현은 it takes 라고 보통 쓰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꾸며주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명히 takes라는 것이 time을 꾸며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알맞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관계사절을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이용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that은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t takes for both adaptations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 근데 걸리는 요 시간이 증가한다 라는 형태로 요 takes의 모양을 관계사 형태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정법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빈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직설법으로 문제 자체가 나오는 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5점 중에 빈도는 2점 정도 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걸 보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로 좀 고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조금 높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빈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고
한 4.5 정도 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내용을 생각해보면 문장 자체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써놨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무조건 가정법 과거라고 조금 고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난이도는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빈도는 100%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별로 높지는 않지만 요거를 학생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요것만 봐가지고 뭐 왓으로 고친다든지 뒷문장을 그냥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냥 대수로만 쓴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네, 요거는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도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준동사의 모양을 뭐 확인하고 주어가 동사가 아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요 문제라서 빈도는 굉장히 높지만 사실 요거는 이렇게 알맞은 형태로 고치는 거가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난이도도 얘도 3 정도로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